공식 발표 홍명보호. 대체 발탁으로 이승우, 문선민 낙점, 황희찬 덤지성 결국 부상으로 소집 해제. 요르단 원정에서 부상으로 쓰러진 황희찬과 엄지성이 결국 소속팀으로 복귀한다. 두 선수가 동시에 빠져나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전북 현대 듀오 기승우와 문선민을 대체 발탁했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12일 오전 황희찬과 엄지성은 각각 좌측 발목과 좌측 무릎 부상으로 이라크전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두 선수는 대표팀 소집에서 해제됐다라며 기승우와 문선민이 대체 발탁되어 금일 회복 훈련부터 합류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국가대표팀은 지난 10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다. 다만 승리에도 크게 웃지 못했는데 손흥민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그 자리를 메워줘야 할 황희찬도 상대 거친 태클에 경기를 일찍이 마쳤다. 황희찬 자리에 투입된 엄지성도 마찬가지로 상대 거친 반칙으로 교체됐다. 경기 후 황희찬은 휠체어를 타고 귀국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KFA는 귀국 후 부상자들을 정밀 검사했는데 황희찬과 엄지성 모두 다가오는 이라크전 뛸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두 윙어를 동시에 잃은 홍명보 감독은 다른 선수를 긴급히 데려왔다.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이승우와 문선민이었다. 이승우가 간절히 그리워하던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지난 2022년 유럽 생활을 정리하고 K리그 무대로 온 이승우는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능력을 드러냈지만 대표팀 소집에서는 번번이 외면당했다. 홍명보 감독도 이승우를 호명하지 않다가 공백이 발생하자 그를 시험하기로 했다. 이승우는 파울루 벤투, 포르투갈 감독 시절이던 2019년 6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다. 문선민 역시 오랜만에 국가대표팀으로 돌아왔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선발로도 뛰었던 그는 이후에도 종종 소집되긴 했지만 꾸준히 이름이 불리지 않았다.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감독이 문선민을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카타르 무대로 데려갔으나 정작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다. 이후 여러 선수에게 밀렸던 그는 8개월 만에 대표팀 소집됐다. 이승우와 문선민은 금일 오후 5시 30분 성남FC 클럽하우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훈련에 참여해 몸 상태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두 선수를 대체 발탁한 한국 국가대표팀은 오는 15일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조별리그 4차전 이라크와 맞대결을 치른다. 2. 대충격. 황희찬. 요르단 살인 태클에 2024년 아웃 유력 10주 전망수술 불가피 12월에나 회복 가능.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를 스포츠 과학으로 분석하고 축구 선수 부상을 분석하는 사이트 피지오 스카우트는 12일 한국 시간 황희찬이 월드컵 아시아 예선 요르단전에서 경기 중 발목 부상을 당해 교체됐다. 심각한 태클로 인해 발목이 강제로 꺾이면서 높은 등급의 발목 염좌 또는 족근관절염, 신데스모시스 손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약간의 중족부 부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우리는 족근관절염, 신데스모시스 손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사한 태클로 인해 주앙 페드로 위사 오라일리도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안타깝게도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 발목 주변의 구조를 복구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면서 회복 기간을 수술 시 8주 10주로 전망했다.
황희찬은 요르단전에서 전반 10분 요르단 수비수의 살인 태클로 발목을 부상당했다. 의료진의 신속한 치료를 받은 후 잠시 경기장에 복귀했으나 전반 21분 또 요르단 선수에게 태클로 쓰러져 그라운드에 들어오지 못했다. 결국 전반 23분 엄지성과 교체되었고 들것에 실려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요르단은 지난 아시안컵 4강에서 한국을 꺾었기에 자신감이 있었고 강한 압박으로 한국팀을 공략했다. 한국이 볼을 잡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거친 태클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황희찬에 이어 엄지성까지 부상으로 이탈했다. 피지오 스카우트에 따르면 최대 10주 부상이다. 최소 12월까지 부상에 회복해야 한다. 12월 중순이 복귀 예정일이지만 곧바로 그라운드에 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2024년을 통째로 날릴 수 있다. 올 시즌 울버햄튼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중요한 시기에 큰 부상을 당해 황희찬 마음도 복잡할 듯하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도 큰 전력 손실이다. 황희찬은 대표팀에서 공격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저돌적인 돌파와 공격적인 플레이는 팀의 전술의 핵심이었다. 11월 중동 원정 2연전을 치러야 하는데 황희찬 없이 준비해야 한다. 황희찬이 부상 이후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동안 공백을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황희찬의 부상 이후 경기를 담당한 일본 출신 심판 기무라 히로유키의 판정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요르단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경기 내내 한국 선수들이 여러 차례 거친 태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피지오 스카우트는 다행히 회복기간 3-4주에 해당하는 중증 손상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렸지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황희찬은 부상 이후 휠체어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됐다라면서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았으면 좋겠다 라며 빠른 회복을 바랐다. 한편 다가오는 이라크전에서 황희찬과 엄지성 빈자리는 대체 발탁으로 메웠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희찬은 좌측 발목, 엄지성은 좌측 무릎 부상으로 인해 이라크전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두 선수는 대표팀 소집에서 해제되고 이승우와 문선민이 대체 발탁되어 12일 회복훈련부터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승우는 파울루 벤투 감독 체제였던 2019년 6월 이후 무려 5년 4개월 만에 국가대표팀에 소집됐다. 이번 대표팀 발탁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국가대표로서의 기량을 증명할 기회를 얻었다. 문선민도 오랜만에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게 됐다. 문선민은 지난해 2월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아래에서 꽤 대표팀에 차출됐지만 출전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3. 흥민 희찬 지성 왼쪽 윙어 줄줄이 이탈, 요르단전 대활약 배준호에 쏠리는 시선. 대한축구협회는 12일 황희찬, 울버햄턴, 과 엄지성, 스완지 시티의 소집 해제 소식을 알렸다. 황희찬은 왼쪽 발목, 엄지성은 왼쪽 무릎을 다쳐 다음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두 선수는 지난 10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됐다. 황희찬은 선발 출전에 전반전에 쓰러졌고 대신 교체로 나선 엄지성은 후반에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왼쪽 자리에는 이미 전력 누수가 있다. 대표팀 주장이자 공격의 핵심인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이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10월 A매치 명단에서 빠졌다.
무게감이 이미 급격하게 줄어든 포지션이다. 설상가상 대체자인 황희찬과 엄지성마저 뛸 수 없는 상황이 놓였다. 대표팀 홍명보 감독은 이승우, 문선민, 이상 전북 현대를 대체 선수로 선택했지만 손흥민, 황희찬, 엄지성의 이탈을 채우기엔 부족함이 엿보인다. 대표팀은 15일 용인에서 이라크를 상대한다. 일단 이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 왼쪽 자리를 책임질 가능성이 가장 큰 선수는 배준호다. 요르단전에서 엄지성 대신 들어가 맹활약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오현규의 쐐기골을 도왔고 현란한 돌파와 안정적인 볼 소유, 적극적인 수비 가담 등 여러 매력을 뽐내며 홍 감독의 마음을 잡았다. 배준호는 2003년생으로 대표팀 막내급 선수다. 지난해 잉글랜드 챔피언십 기부 리그의 스토크 시티 이적 후 주전으로 자리 잡으며 2023에서 2024 시즌 구단 올해의 선수로 선정이기도 했다. 이번 시즌에도 입지 변화 없이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배준호가 들어가면 반대편의 이강인과 함께 다양한 플레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배준호는 손흥민, 황희찬, 엄지성처럼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하는 선수는 아니다. 대신 공을 소유하고 영리하게 풀어가는 능력이 탁월하다. 공의 흐름을 살려 압박에서 벗어나 전진하는 플레이가 일품이다. 직선적이지는 않아도 안으로 접고 들어가 중앙을 공략할 수 있는 패턴이 생긴다. 배준호는 어떤 상대를 만나도 제 몫을 할 정도로 기복도 없다. 이라크를 상대로도 충분히 통할 만한 공격 자원이다. 왼쪽 윙어 3명이 이탈한 만큼 배준호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4. 축구 발전 없는 이유 신태용 감독. 역대급 편파 판정에 분노 피파에 공식 항의한다. 대체 무슨 일? 인도네시아는 10일 현지 시간 바레인 마나마에 위치한 마나마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바레인과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3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비겼다. 앞선 두 경기 모두 승점 1점 확보에 만족한 인도네시아는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며 조 5위로 처졌다. 독립 후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네시아의 무척이나 아쉬운 성과다. 귀화 선수가 대거 합류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특히 바레인전이 지난 여운이 남는다. 명백히 심판의 편파 판정 때문에 승점 3점을 놓쳤다. 전반 15분 모하메드 마르훈 쿠웨이트 SC에게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헌납한 인도네시아는 마르턴 파스 델러스에 계속된 선방쇼로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 성공했다. 전반 추가 시간 나그나르 오란망운 FCV 덴더르 EH2 동점골을 뽑아냈고 후반 29분 라파엘 스트라위크 브리즈번 로어가 역전골을 터뜨리며 승기를 잡았다. 이대로라면 승점 3점은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심판진의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다. 당초 주어진 후반 추가 시간은 6분. 하지만 오만 국적의 아메드 아부바카르 사이드 알카프 주심은 무려 9분이 지나서야 휘슬을 불었고 이 사이 마르훈의 극적인 동점골이 나왔다. 추가 시간 동안 경기가 지연되지 않다시피 한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해가 어렵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 감독은 바레인, 인도네시아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아시아 축구연맹 AFC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판정이 반복되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신 감독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선수단이 분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직접 경기를 보지 않아서 묻는 것인가? 직접 봤다면 선수들이 화가 난 이유를 알 수 있다.
중계를 본 사람도 느낄 것이라며. 추가 시간은 6분이었다. 6분이 훨씬 지났음에도 경기를 진행한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셰이크 살만 빈 이브라힘 알 칼리파 AFC 회장을 의식한 판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인도네시아 매체 CNN 인도네시아는 바레인 국적의 셰이크 살만 회장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히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출신 아리아 시눌린가 또한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매체 티르토와 인터뷰를 통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PSSI는 판정에 매우 실망했다. 마치 바레인이 골을 넣을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보인다. 국제축구연맹 FIFA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